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유럽 축구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원투펀치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뭐 등등 유럽 대항전도 이제 4강까지의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 등 주요 리그들도 우승권 팀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팀들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리그가 어딘가 좀 되돌아보면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정원 인사이트 시간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세리에가 최근에 굉장히 치열한 우승 경쟁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리그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녹화일 기준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리버풀이 우승을 거의 거머쥔 상태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분데스리가도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 라리가 같은 경우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승에 대한 판도가 어느 정도 한 팀에 치우쳐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다른 리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리에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 지금 5경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승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33라운드가 끝난 이제 녹화일 기준인데요. 세리에는 현재 33라운드까지 이제 끝난 상태고요. 그 이후 일정에서 이제 5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33라운드에서 그간의 1위를 지키고 있었던 인테르가 볼로냐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나폴리와 승점 동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위는 이제 인테르가 되어 있고 2위는 나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승점 동률 71점으로 동률 상황이고요. 그 밑에 아탈란타 그리고 볼로냐, 유벤투스, 로마까지 줄줄이 지금 현재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라치오, 피오렌티나 크게 봐서는 AC 밀란까지 9위까지 현재 유럽 대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빽빽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승권 먼저 보시죠. 현재는 이제 세리에는 우승권 경쟁, 인테르와 나폴리가 치열하게 우승권을 다투고 있는데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승자를 가릴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경기들에서 이제 어느 팀이 승점을 차곡차곡 잘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나폴리가 이제 코모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인테르가 흐름이 좋았던 만큼 과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승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이게 이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로냐가 공식 경기 기록을 봤을 때 인테르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9경기 무패의 흐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테르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본인들의 스타디움, 달라라 스타디움에서의 강한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게 되었고 오히려 인테르가 희생양이 되면서 인테르의 무패 행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테르가 이제 나폴리보다 승점이 3점이 앞서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리그 우승 경쟁이 펼쳐졌었는데 이날 경기 패배를 하게 되면서 나폴리와 승점 동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제 5경기 동안 어느 팀이 승점을 잘 쌓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폴리와 인테르와 나폴리의 약간의 변수들과 이후 일정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래블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 코파 이탈리아 2차전을 치름으로써 코파 이탈리아 컵 대회를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그도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4강 1차전을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로냐 일정부터 시작했을 때 볼로냐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2차전 그리고 이번 주에 로마 리그에서 또 만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1차전 그리고 베로나를 만나고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만나는 지금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강팀들 그리고 중요한 경기들을 치러야 되는 일정이 있는 인테르입니다. 인테르 이야기는 저희가 매번 드립니다만은 인테르의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인테르의 약점이 약간의 이제 나이가 들어있는 스쿼드 거기서 나오는 기동력 저하가 전반전보다 후반전 말미에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이번 시즌에 조금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테르가 과연 빽빽한 일정 속에서 에너지 레벨을 어디까지 소화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인테르의 일정을 봤을 때 로마를 만나고 베로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토리노, 라치오, 코모를 만나는데 사실 라치오도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를 떨어졌다 보니까 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토리노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따져봤을 때 사실 우승 경쟁이 뭐 37라운드, 36라운드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후 일정들은 조금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현재 우승 경쟁이다 보니까 38라운드에 있는 코모도 현재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코모가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고 파브레가스 감독이 이번 시즌에 부임한 이후에 코모가 승격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모를 봤을 때는 38라운드까지 있는 코모 일정까지 한 팀도 뭐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정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인테리의 일정입니다. 반대로 나폴리를 좀 보게 되는데요. 나폴리는 이제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없었고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부터 부임하면서 베스트 11에 아주 빼곡하고 아주 단단한 조직력을 구축을 하면서 리그에서 선두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코모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리그 2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이 없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인테르와 승점 동률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후 일정들을 좀 보게 되면 나폴리는 당장 다음 주에 토리노를 만나고 그 이후에 레체, 제노아, 파르마, 칼리아리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사실 스쿼드의 면면을 보면은 나폴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현재 레체나 아니면 뭐 파르마 이러한 팀들 그리고 칼리알리도 약간 그렇고요.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이렇게 시즌 말미에 중요한 순간에 변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본인들의 에너지 레벨보다는 강등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했을 때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조금은 인테르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실제로 코모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본인들의 어떤 리그 우승 레이스가 한번 꺾였던 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끝까지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는 현재 나폴리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테르와 나폴리가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승점 동률이 되면 이거 우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사실은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뭐 승자승 원칙도 따랐던 적도 있고 골득실, 뭐 다득점 뭐 이런 걸로 따졌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승점이 동률이 됐고 어쨌든 승자승도 같기 때문에 단 한 판의 승부로 우승자가 정해지는 정말 그야말로 뭐 리그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결승전과 같은 매치가 또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다득과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있는 인테르의 홈에서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 전제 조건은 승점이 동률일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두 팀 모두 이제 리그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흐름에서 트래블을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인테르가 과연 이 빽빽한 일정 속에서 강팀들과의 연전을 잘 치러낼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테르는 될 것 같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강등권 팀들에 대한 변수 이 부분을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로 잘 막아내고 승점 3점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3위 아탈란타가 승점 64점이고 4위 볼로냐가 승점 6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위 유벤투스가 현재 이제 32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59점이고 6위 로마가 57점이에요. 로마가 여기까지 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라니에리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현재 리그에서 15경기 11승 4무의 기록을 거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로마가 이번 시즌에 감독이 2번이나 바뀌면서 유럽 대항전에 대한 꿈은 저버리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역시 라니에리 감독이 명장답게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뭐 유럽 대항전에서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 좀 떨어진 건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리그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올리면서 현재 뭐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6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뭐 라치오나 피오렌티나가 32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에서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된다면 라치오 같은 경우는 로마를 제끼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모를 봤을 때 라치오도 현재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아탈란타가 64점인데 볼로냐가 60점. 아탈란타가 그래도 조금은 위에 있습니다만은 역시 유벤투스가 한 경기 덜 치는 상태에서 59점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볼로냐를 순위를 꺾어 올라가는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팀들이 승점 3점을 쌓게 되면은 바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아탈란타부터 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레체, 몬차, 파르마 강등권 팀들과의 어떤 연전이 좀 이어져 있는 아탈란타고 중간에 로마를 한번 만난다는 것.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4위와 승점 차가 3점 이상은 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조금은 안정권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5경기 안에 또 펼쳐지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우승권 경쟁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탈란타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지난 경기 밀란과의 또 경기를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 조금은 챔피언스리그는 안정권에 있는 상황이 3위라는 어떤 위치가 본인들의 안정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를 좀 보겠습니다. 볼로냐가 지난 시즌에 이제 티아고 모타 체제 안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티아고 모타의 버프를 받았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시즌 초반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기 어려웠고 하지만 이제 컵 대회와 현재 리그에서 특히 리그 후반기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인테르를 꺾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나토 달라나 스타디움에서 현재 2025년에 패배가 없고요. 현재 후반기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컵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왔고 엠폴리와의 현재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을 좀 수월하게 치를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해봤을 때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볼로냐입니다. 그러면 볼로냐는 컵대회 결승전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챔피언스리그 현재 4위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겠고 이후 일정을 좀 볼게요. 이후 일정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디네스의 원정을 떠나는 이 리그 일정이 있고 볼로냐는 직접적으로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4위에 대한 수성을 노릴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4위 대전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밀란과 피오렌티나를 만나는 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유로파 대항전을 나가려고 하는 팀들과의 연전을 앞두고 있는 볼로냐가 이제 이탈리아노 감독이 마지막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볼로냐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시즌 막바지 흐름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 막바지를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볼로냐의 흐름이라고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도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그리고 승점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컵대회는 모두 떨어졌지만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또 해야지만 투도르 감독의 계약 연장이 또 된다는 이런 언론의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려고 하는 유벤투스의 흐름이 있는데 현재 유벤투스는 일정이 파르마를 치러야 되는 33라운드 일정이 있고요. 몬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볼로냐와 직접적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어떤 매치를 또 치르게 됩니다. 라치오, 우디네세, 베네치아로 펼쳐지지만 베네치아와 우디네세는 이제 이때쯤이면 본인들의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볼로냐 원정을 떠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라치오 원정을 떠나야 되는 부분이 유벤투스 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운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벤투스가 3백으로 바꾼 이후에 승점을 쌓고는 있습니다만은 강한 팀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수비적인 밸런스가 잘 지켜질 수 있느냐가 이고르 투도르 감독에게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5월 초 중순에 펼쳐지는 두 번의 연전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유벤투스의 행방도 여기서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하지만 이제 로마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향후 일정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근데 강팀들과의 연전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 현재 5경기가 남아있는 로마인데 이 5경기 중에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인테르와의 경기가 남아있고요. 인테르 그리고 피오렌티나 그리고 아탈란타, 밀란, 토리노입니다. 사실은 5팀 모두 중상위권 강팀들과의 연전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일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팀들 4팀 혹은 뭐 토리노를 제외하고 4팀 모두 현재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한 경기에 한 경기가 모두 결승전처럼 치러야 되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니에리 감독이 이제 페이스를 많이 올렸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강팀과의 연전에서의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로마의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세리아 이번 시즌의 득점 페이스 혹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잠깐 체크해 보면요. 현재 이제 득점 1위는
레테기 선수죠. 네, 아탈란타의 레테기 선수가 23골을 현재 넣고 있고 2위는 이제 모이세스 킨 선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커스 튀람 선수, 뭐 루크먼 선수 등 아탈란타 선수가 이제 상위 5위 안에 두 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고 마커스 튀람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탈란타와 그리고 인테르 선수들의 공격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루카쿠 선수가 득점 6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2골을 넣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수비력에서 조금 메꾸고 있다. 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루카쿠 선수가 어시스트는 또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제 누노 타바레스 선수가 원래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루카쿠 선수가 이것도 제끼면서 어시스트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주변에게 연계도 잘해주고 있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루카쿠다. 나폴리의 상승의 뭐 단연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특이한 기록들은 기회 창출에 대한 부분은 1위는 플리식 선수이고요. 밀란의 플리식 선수가 60개의 기회 창출을 했고 2위는 하파엘 레앙 선수가 또 56개의 기회 창출을 했습니다. 이 기회 창출은 이제 모두 득점으로 많이 연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란의 순위가 현재 이렇게 낮아져 있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밀란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드는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지표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클레스티를 가장 많이 기록한 골키퍼는 역시 스빌라르 골키퍼입니다. 로마의 스빌라르 골키퍼가 현재 13개의 클리스티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12개의 클린스티를 기록한 뭐 디그레고리오 혹은 뭐 메레트 키퍼 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골키퍼들도 수비적으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의 면면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격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공격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좋은 팀은 코모예요. 앞서 이제 코모가 나폴리에 잡았다는 변수를 또 말씀드렸는데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브레가스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지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테르, 아탈란타, 볼로냐가 아니라 코모가 현재 공격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도하는 경기를 또 펼치고 있는 것도 코모라는 팀이 현재 강등권에서 벗어난 이유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큰 기회를 만들었다. 빅 찬스 메이킹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사실 빅 찬스 메이킹의 1위 지표는 디마르코 선수가 현재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마르코 선수가 16개의 큰 기회 창출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7개의 도움을 만들어냈고요. 특이한 점은 상위 5명의 어떤 선수들 중에 풀백 선수가 3명이라는 거예요. 아우젤로 선수, 칼리아리의 아우젤로 선수도 큰 기회를 빅 찬스를 12번이나 만들었고 여기서 50% 6개의 도움을 또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미란다 선수, 현재 이제 볼로냐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미란다 선수도 현재 기회 창출, 큰 기회 창출 10번 중에 도움 6개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풀백들, 특히나 왼쪽 풀백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세리에의 어떤 선수들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볼 수 있는 특이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세리에는 현재 그 어떤 유럽 리그보다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 챔피언스 리그 유럽 대항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그 팬분들도 세리에가 이렇게 치열한 리그였어? 세리에가 굉장히 또 재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승을 위한 팀이 승점이 같아졌다는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한 팀은 유럽을 제패하기 위한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고 한 팀은 또 리그 내에서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감독과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면면도 어떤 상성이 또 맞물리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자 하는 팀들도 승점 4점, 5점 안에 5개의 팀들이 계속해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현재 흐름이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팀으로 이제 좌지우지 될지는 아무래도 38라운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투펀치 그리고 정원 인사이트도 세리에의 향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향후 우승권 경쟁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세리에 대한 어떤 우승 판도를 지켜보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원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